픽사 애니메이션 라따뚜이 생각도 났어요. 연출이나 상황은 차이가 있지만 라따뚜이랑 비슷한 느낌을 받게 되는 장면들이 있어요. 잔잔하게 가슴으로 퍼져나가는 따뜻한 감동을 느낄 수가 있는 영화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5년 5월 9일 공개 넷플릭스 헐리우드 영화 논나입니다. 지난주에도 넷플릭스 신작이 여러 편 공개되었는데 이 작품이 평이 괜찮은 것 같아서 리뷰할 작품으로 선택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헐리우드 신작 영화 나오면 우리나라 탑10 순위에도 비교적 잘 들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는 순위에 못 들었어요. 사실 OTT에서는 시청자들이 다소 자극적인 콘텐츠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잔잔한 작품은 관심을 좀 못 끄는 것 같습니다. 포스터나 시놉시스를 봐도 엄청 재밌을 것 같은 느낌은 아니죠. 결정적으로 제목, 논나라는 제목이 별로 안 당겨. 무슨 의미인지도 전혀 모르겠고 수잔 서랜드 눈나가 나와서 눈나인가? 라는 삼류 개그나 하게 되는 제목이잖아요. 그리고 눈나도 아니고 논나니까 더욱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막상 영화를 봐도 논나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오긴 하는데 처음에는 의미가 알쏭달쏭해요. 주인공이 어린 시절에 엄마와 논나가 해주는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이런 나레이션 대사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픽사 애니메이션 코코 같은 느낌으로 논나가 사람 이름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논나가 사람 이름이면 이 논나라는 사람과 주인공은 무슨 관계지? 라는 궁금증도 생기고, 그런데 보다 보니까 이탈리아어로 할머니가 논나인가 보다 라고 대충 감이 잡힙니다. 일단 구글 번역기에 이탈리아어로 설정하고 논나를 입력하니까 한국어로 할머니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유명사도 아닌 일반 명사를 왜 한글 자막에서 번역을 안 하고 그냥 논나라고 원어를 한글 표기로 적은 건지 이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일본 영화 중에서 조시즈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이거 은근히 일본 영화 마니아들 사이에서 유명한 영화인데 한국에 정식 수입이 안 되어서 한국 제목은 없어요. 그런데 키노라이츠나 이런 사이트에 보면 이 영화가 여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어 조시가 여자라는 의미거든요. 거기에 영어식 복수 표현 s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조시즈. 그러면 한국어 느낌으로는 여자즈 아니면 여자스라는 제목인 거죠. 이 영화가 정식 한국 제목이 없지만 나중에 뒤늦게라도 정식 수입이 되면 제목은 여자들이나 여자스보다는 그냥 조시즈로 하는 게 가장 낫겠죠. 이 논나라는 영화도 할머니 혹은 할머니들 이런 제목보다는 논나가 확실히 낫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논나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의미를 보면 단순히 할머니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들을 가지는 단어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대충 할머니라는 의미구나라고 이해는 되면서도 뭔가 막연하게 그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굳이 한국어로 번역하지 않고 논나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더 잘 와닿게 되는 것 같긴 해요. 일반 명사를 굳이 번역을 하지 않는 게 좀 드문 일이지만 충분히 납득을 하게 되는 그런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나라는 영화가 어떤 영화인가? 일단 이 영화는 실화입니다. 영화가 다 끝나고 크레딧에 실제 인물들의 영상이 나와요. 조이라는 이름의 남자가 식당을 차려서 성공을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식당은 굉장히 특별한 식당입니다. 바로 주방에서 논나들이 요리를 한 식당이에요. 할머니들이죠. 이 할머니들은 전문적으로 요리를 배우고 그쪽 일을 해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정주부이거나 요리가 아닌 다른 쪽 일을 해오던 사람들인데 하지만 요리 실력은 좋아요. 왜 요리 실력이 좋냐? 그야 요리를 평생 해왔으니까.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리를 하고 살죠. 하지만 요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요리 실력이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문 셰프나 식당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들 중에서도 정말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 흑백 요리사에 나왔던 급식대가라는 분, 지금이야 뭐 일반인이라고 할 순 없지만 원래는 가정에서 가족들 먹을 요리 하시다가 급식 일도 하게 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논나에 나오는 요리들이 급식대가가 만든 요리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 영화에 나오는 식당 자체가 급식대가 컨셉의 식당인 거예요. 일반인들이 가정에서 만들어 먹는 음식들. 그런데 이 영화가 미국 영화지만 이탈리아 이민자 후손들이 사는 동네가 배경이라서 이탈리아 요리들이 주로 나와요. 뭐 원래 이탈리아 하면 세계적인 미식의 국가 아닙니까? 되게 다양한 이탈리아 전통 음식과 가정식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탈리아 음식을 피자나 파스타 같은 흔한 거 말고는 먹어본 게 별로 없어서 이 영화에 나오는 이탈리아 음식들을 보면서 어떤 맛인지 전혀 모르니까 맛있겠다 하면서 침 흘리면서 보지는 않았어요. 음식을 소재로 한 영화이긴 하지만 푸드 포르노라고 하나? 그런 느낌으로 엄청 위를 자극하는 그런 스타일의 영화는 아닙니다. 음식보다는 사람에게 집중을 한 영화고요. 주인공인 조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시쳇말로 대가리 꽃밭 느낌의 되게 낙천적인 사람이에요. 무한긍정. 이 식당이나 자영업이라는 게 특히 요즘 대한민국의 현실에 비춰보면 그야말로 전쟁이라는 이미지거든요. 살아남기 위한 무한경쟁. 식당으로 성공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해본 적 없는 사람들도 대충은 알고 있잖아요. 이 영화의 주인공 조이는 너무 대가리 꽃밭 유형의 사람이라서 정말 힘든 현실적인 장벽들이 존재하는데 너무 천하태평이야. 되게 자기 혼자 비현실적인 세계에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실화이긴 해도 영화적인 각색을 많이 한 거겠지. 저런 사람이 실제로 있겠어? 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다가 그게 아니지. 반대야. 영화적인 각색을 하면 오히려 저런 식으로 묘사가 되진 않을 거다. 언제나 현실이 허구보다 더 기이한 법. 진짜 기상천외한 요지경 세상이잖아요. 아무리 창작으로 희한한 이야기, 희한한 캐릭터를 만들어봐야 절대 현실의 기이함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크레딧에 실제 인물 조이가 등장하거든요. 이 양반 생긴 것만 봐도, 그리고 표정이나 말하는 것만 봐도 진짜 무한긍정, 낙천주의자라는 게 느껴져요. 영화에 나왔던 묘사 그대로의 사람일 거다라고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주인공 조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독특하고 매력이 있어요. 뭔가 엄청 응원하고 싶어져. 그리고 발상이 너무 독특하잖아요. 이 사람은 식당이나 요리 이런 거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을 해온 사람인데 돌아가신 엄마와 논나를 그리워하다가 어느 날 대뜸 식당 매물이 나와 있는 거를 계약을 해버린 거야. 이 식당 주방에서 논나들을 채용해서 맛있는 이탈리아 정통 요리와 가정식을 판매하겠다. 단지 음식만이 아니라 가정의 따뜻함을 제공하는 그런 식당을 만들겠다. 그거에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저돌맹진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부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출도 받고 친구한테 도움도 받고 해가지고 이걸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엄청난 난관들이 계속 생기죠. 그런데 우당탕탕 하면서 그 난관들을 어떻게 극복을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전부 실화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실제로 이러지는 않았겠지 싶은 내용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또 혹시 모르죠. 진짜 저런 너무 영화스러운 극적인 전개들이 실제 있었던 일일 수도 있고, 이 영화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진정성이 느껴지기 때문에 특히 주인공 조이를 연기한 배우 빈스 본이 그런 진정성 느껴지는 연기를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에 나오는 대부분의 내용이 다 사실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이 영화를 보다가 생각나는 영화가 몇 편 있었는데요. 카모메 식당 같은 일본 영화, 고바야시 사토미 아줌마 나오는 영화들, 그리고 카메론 크로우 감독의 영화 우리는 동물원을 샀다. 이 영화도 실화 바탕이죠. 식당과 동물원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는 내용이 두 영화가 진짜 닮았습니다. 그리고 픽사 애니메이션 라따뚜이 생각도 났어요. 두 영화가 모두 음식 평론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제가 잘은 몰라도 라따뚜이가 프랑스 요리 중에서도 가정식의 대표격인 느낌이 있잖아요. 이 영화에서도 논나들이 만든 이탈리아 가정식 요리가 평론가의 극찬을 받으면서 식당이 유명해지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연출이나 상황은 차이가 있지만 라따뚜이랑 비슷한 느낌을 받게 되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리고 라따뚜이의 주제가 Anyone Can Cook이잖아요. 이 주제하고도 맞닿아 있는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사실 이 영화는 굉장히 담백한 스타일로 연출이 되어서 라따뚜이와 비교하면 극적인 재미와 감동은 조금 약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되게 잔잔하게 가슴으로 퍼져나가는 따뜻한 감동을 느낄 수가 있는 영화입니다.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실사 영화니까 특히 배우들의 역할이 컸죠. 주인공 빈스 보는 정말 최고였고, 식당에서 일하는 4명의 논나 역할 배우들 다 나이가 많은 배우들이지만 중간에 섹스 앤 더 시티 오마주한 것 같은 장면도 나오고, 그리고 저는 심지어 요고생들이 나오는 영화 야구치 시노부 감독의 스윙걸즈 생각도 났습니다. 각각 캐릭터들의 개성이 스윙걸즈에 나오는 캐릭터들하고 좀 겹쳐 보이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특히 논나 중에서 수녀였다가 환속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스윙걸즈에 나오는 그 안경소녀랑 뭔가 느낌이 되게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논나 역할 배우 중에서 가장 유명한 배우가 수잔 서랜든이죠. 이분이 지금 80을 바라보는 나이거든요. 절대 그 나이로 안 보여요. 여전히 매력 넘치는 모습으로 나오셔서 너무 놀랐습니다. 이렇게 젊고 예쁘게 나이를 먹는 비결이 뭘까요? 정말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식당에 대한 스토리가 메인이긴 하지만 주인공 조이의 로맨스 이야기도 나와요. 이 로맨스 이야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상대는 올리비아라는 이름의 조이가 30년 만에 만난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남편과 사별해서 홀로 지내다가 우연히 길에서 조이랑 만나게 돼요. 올리비아 역할의 배우가 린다 카델리니, 이 배우가 MCU에서 호크아이 아내 역할로 나왔던 배우네요. 그런데 MCU에서는 출연 분량이 많지는 않았죠. 저는 이 배우가 아카데미 작품상 받은 영화 그린북에서 주인공 아내 돌로레스 역으로 나왔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데, 이 배우는 진짜 엄청 따뜻하게 생긴 외모예요. 그린북, 논나 같은 감동적인 영화에서는 거의 치트키 수준의 비주얼이라고 해야 하나? 논나에서도 로맨스 스토리가 아주 아름답고 감동적이었습니다. 5월이 이제 봄이고 또 가정의 달인데 정말 지금 시기에 딱 맞는 영화가 넷플릭스에서 나왔다는 느낌이에요. 잔잔하고 따뜻한 감동을 주는 영화 논나, 많은 분들이 보시고 이 감동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논나의 리뷰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